주말 저녁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가 왜 공무원 징계 사유가 되는 걸까요?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해임까지 거론되는지 공무원들의 불만은 상당합니다.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있어 이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 늘 모호하여 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오늘 이 핵심 쟁점을 명쾌하게 짚어보면서 공직자 윤리의 경계를 명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징계 사유는 반드시 직무 수행과 직접 연관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공직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켰는지 또는 공직 체면을 손상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직무 외 사유라도 공직의 체면을 손상했다고 판단하면 징계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 저녁에 사적인 모임 후 귀가하던 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업무 시간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저에게 해임까지 검토된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님의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음주운전은 공직자 비위 중 가장 특별하게 취급되는 유형입니다. 이는 공직자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행정 영역에서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직무 관련성을 따지기 이전에 공직 전체의 신용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 법에서 간주합니다. 즉, 비위의 종류 자체가 공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성격을 가진다면 직무상 인과관계가 강하게 추정됩니다. 특히 성비위나 금품수수, 그리고 의뢰인님처럼 공직자의 음주운전이 바로 이 중대 비위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이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품위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공직기강을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렇다면 저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아무리 주장해도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 주장보다는 양정사유를 다투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직무 특성이나 평소 행실,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 등 참작할 만한 요소를 찾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안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와 과거 징계 전력에 따라 징계 기준이 매우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법 행위의 경미함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직 신뢰 훼손의 정도가 예상보다 낮았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퇴근 후 개인적인 다툼으로 사소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업무상 갈등도 아니었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으며 다행히 상대방과도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그런데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폭행이나 사적인 금전 다툼 같은 사안은 앞서 본 음주운전 같은 중대 비위에 비해 직무 연관성이 낮다면 경징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처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가 경미하며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경고 처분 수준은 일반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수위입니다. 합의 여부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징계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다툼을 넘어 공무원 신분을 내세워 상대방을 압박했다면 이는 공직 체면 손상으로 연결되어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의뢰인님이 폭력행위 과정에서 자신의 공무원 직위를 과시하거나 언급했다면 사안의 경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판례는 직무 외 사유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공직자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가장 중시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해당 행위가 공무원 직무 수행의 신뢰 가능성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비록 사적인 행위라도 그 내용이 사회적 무리를 크게 일으켜 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의심을 초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사적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들의 항의를 받고 직장으로 찾아오는 등 사회적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관련은 없지만
공직자의 재정적 신뢰도를 무너뜨려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결국 공직 체면을 손상하여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했는지가 징계의 정당성 판단 핵심이 됩니다. 저희처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 같은 특정 직렬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인가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직책과 직렬에 따라 요구되는 품위 유지 의무의 강도는 명백히 다릅니다. 공무원의 역할이 국민과의 접촉이 잦거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렬의 경우 기준이 훨씬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른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렬이 바로 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공무원의 사적인 비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므로 일반 행정직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법 집행자로서의 신뢰가 중요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무거운 징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경찰관의 개인적인 일탈이 곧 공권력의 권위와 정당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경고 처분조차 개인의 자유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폭행 사건은 공무원 신분 이전에 일반인으로서 발생한 일인데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 것 아닌가요? 징계권자의 판단이 과도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이나 징계처분 심사청구 제도입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는 행위의 파급력과 공직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직무 외의 사유라도 그 파급력이 공직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징계는 정당하게 됩니다. 다만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심사를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행위가 공직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다툼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도발로 발생했고 의뢰인님이 정당방위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사적인 영역에서의 행위가 어떻게 직무의 공정성이나 대외적인 신뢰와 무관한지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은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단계에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세 상담을 통해 비위 행위의 경중과 양적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야 성공적인 감경이 가능합니다. 행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연락해 주세요. 누리행정사 사무소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